저는 주로 이제 일자리에서 차별해서 성평등 그리고 또 국정과제 65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선거 캠프는 대선 기간 남녀 동수내각 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공약집에 담았고 이를 위해 초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 선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출범 당시 여성 장관 비율이 18명 중에 5명으로 27.7%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대 때는 1명, 박근혜 정부 초대 때는 2명과 비교하면은 비율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여러 차례 개각을 거치면서 장관 비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다 지난해 1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처음으로 여성 장관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ILO 사무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강경화 전 장관 사무총장 출마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반대요. 이 집권 5년차 문재인 정부가 기용한 강경화 장관이 국제기구 고위직에 당선된다라면은 70년 외교부 역사상 여성의 최초의 여성 장관을 기용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해안이 빛나는 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징적인 존재는 별이 되려 하는데 우리 사회 여성 노동자들은 여전히 평등과 차별 사이에 싸우고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선풍적 인기를 끌고 왜 여성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이나 승진 불이익 등을 감내해야 하는가? 나도 열심히 공부하며 컸고 누구보다 나의 일과 커리어를 사랑한다. 이런 여성들의 억울한 외침이 사회에 조금씩 받아들여질 무렵 안타깝게 코로나19가 발생하며 이 모든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일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성별 임금 격차를 OECD 평균인 15%대로 완화하고 동일가치 동일 노동에 따른 동일임금을 법제화할 것을 공약으로 세웠습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높습니다. 2017년 34.6%, 집권 3년 차인 19년도에는 32.5% 소폭 감소했으나 코로나19가 시작된 후에 지금은 여전히 OECD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성별 임금 격차를 차이와 차별로 구분하고 있는 ILO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은 설명할 수 없는 차별 요인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이 차이 요인의 2배에 달합니다. 아무래도 성별 임금공시 제도가 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을 시작한 2017년에는 결코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 노동자 개인의 삶에 발생하는 재난에는 충분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18번,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이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2년째 겪고 있는 올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랑 여성본부가 실시한 직장 내 성평등 조직문화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로 인해 여성 노동자 40%가 긴급한 돌봄 노동을 수행했고 업무 및 부서 변경, 낮은 고가 평가, 진급 누락 등 직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맞벌이 부비 한 20% 정도가 또 경력 단절 현상을 빚었습니다. 성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사실상 묻혀버렸습니다. 이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엄마는 아이들과 집에 주저앉게 됐고 노동자로서의 자신이 지워지는 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감내하게 됩니다. 나도 더 일하고 싶다는 여성 노동자의 외침은 코로나19로 경제가 멈춰버린 상황에서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여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가 좀 더 재정을 확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매우 큽니다. 물론 성과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주게 됐고 또 가사노동자들, 또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서 내년부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노동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사실 대기업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정황들, 그리고 육아휴직자는 거의 40%가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또 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 사용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이런 회개한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65번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에서 영역을 좀 보겠습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 철학이 녹아져 있고 작년 말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됐고 이건 분명한 성과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된 것 등등 양육비도 150만 원에서 연 240만 원, 또 청소년 한부모는 420만 원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또 입소한 미혼모한테 한부모 가족에게도 시설 파견 아이돌 보미를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가족 정책의 성과라 할 것이나 그러나 여전히 전형적인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도입을 추진했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고 또 양육비 이행법이 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당 후보의 발언들을 좀 보면은 국가 양육비 그 대지급제로 사각지대 없는 양육 환경 지원이라든지 또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또 1년간 육아휴직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해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등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들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도 높여서 아빠가 육아휴직에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평등 돌봄은 더 이상 여성만의 이슈가 아니죠. 누구나 돌봄을 받고 돌봄을 책임져야 될 주체이자 객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이 행하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서 괜찮은 돌봄 노동자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여성이 대부분 차지하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급여 수준 높이고 그리고 돌봄 일자리를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때 아마 재정적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라면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속 메워가야 될 그런 이제 또 대통령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 남성이 역차별받지 않게 하자. 이렇게 외치는 후보가 가득한 그런 당에서 대통령 배출된다면 누구나 돌봄을 책임지는 성평등한 돌봄 민주주의가 과연 도래할 수 있겠습니까? 처참해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공약 재난과 맞닥뜨려 분명히 퍼펙트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여전히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여전히 기대해야 합니다. 새로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약속을 또 그가 그려갈 대한민국에서 보다 자유로운 여성 노동자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결코 별이 아닌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된다. 어떤 가족도 차별받지 않는다. 양육비 걱정 없어 아이를 키워낼 수 없는 이제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꿈꿔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